마이마크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밀에 전극 모델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전극 작업 좌표계도 생성시켰습니다. 이제 마이마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마이마크로 화면입니다. 입력해 주어야 할 값이 있는 몇 개의 공간이 보이고, 한 줄이 하나의 툴패스인 툴패스 모음도 보입니다. 명령 버튼들도 있습니다. 이 전극 모델은 3파이 볼로 정삭할 예정입니다. 저 전극을 깎기에 적당한 툴패스 모음을 불러옵니다. 3볼. 여기에서 가공할 툴패스를 선택해 줍니다. 시간 관계상 중삭과 정삭만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선택된 툴패스만 보였다가 모두 보였다가,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이마크로는 잠시 잊으시고 평소 파워밀에서 작업하시던 대로 툴패스 편집이나 시트 작성, 그 다음에 포스트 출력 같은 작업들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다른 모델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또 전극 작업 좌표계를 생성시켜 보겠습니다. 이 전극도 역시 3파이 볼로 정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툴패스 모음을 불러올 필요 없이 직전에 작업했던 툴패스 모음을 계속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전에 사용했던 바운다리 이름을 모두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바운다리명 제목칸에서 마우스 3번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꺼번에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계산할 툴패스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아까처럼 중삭과 정삭만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툴패스 계산 클릭. 계산이 끝났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 마이마크로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델을 파워밀로 불러와서 그 전극 모델 혹은 코어 모델을 가공할 수 있는 툴패스 모음을 불러와서 거기에서 가공할 툴패스를 선택하고 툴패스 계산을 클릭하면 바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작업해 나가는 것이 마이마크로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여기에 보면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는 한번 설정하면 거의 변경하지 않는 파워밀의 가공 파라미터 값을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일단 기본값이 모두 다 들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값을 참조해서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 맞게 수정해 갖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정 값들과 그리고 이 화면에 보이는 값들, 툴패스 모음, 이것을 합하여 마이 마크로에서도 템플릿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파워밀에서도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마이 마크로의 템플릿입니다. 현재 설정값과 툴패스 모음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값들은 다른 적당한 이름의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템플릿은 또 필요한 시점에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밀에 모델을 불러오고 템플릿 불러오고 가공할 툴패스 선택하고 툴패스 계산시키고 그 다음에 마이 마크로는 잊으시고 툴패스 편집 그 뒤에 작업을 일상적으로 하시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공이 표준화가 되어서 여러가지 모델에 대응할 수 있는 템플릿들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템플릿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다양한 모델에 각 템플릿을 대응시킬 수 있으면 지금처럼 마이 마크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툴패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동 걸기입니다. 자동 걸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모델과 템플릿을 대응시키는 방법입니다. 클릭. 먼저 모델을 선택해주고 마우스 3번 버튼으로 그 모델을 가공할 템플릿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적용을 클릭하면 모델을 불러와서 이 위치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전극 작업 좌표계를 만들거나 혹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툴패스를 생성하고 프로젝트를 저장해 줍니다. 이 작업을 불러들인 선택된 모델 모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 줍니다. 이것이 모델과 템플릿을 대응시켜서 자동 걸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옆에 명령 버튼은 프로젝트와 템플릿을 자동 걸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마이 툴바에서 일렉 세팅 2 사용에 익숙한 사용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일렉 세팅 2는 모델을 불러와서 전극 작업 좌표계를 생성해주고 툴패스는 없이 그 모델과 작업 좌표계만 저장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생성된 프로젝트들은 자동 걸기를 할 때 이 프로젝트 템플릿 자동 걸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해주고 마찬가지로 그 프로젝트를 불러왔을 때 가공할 템플릿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적용하면 선택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템플릿으로 툴패스를 생성해 줍니다. 모델 템플릿, 프로젝트 템플릿, 자동 걸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작업해 나가는 스타일의 사용자도, 이런 경우 자동 걸기는 이 세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 걸기를 합니다. 마이 마크로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모델이나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그것을 가공하기에 알맞는 템플릿을 불러온 다음 가공할 툴패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파라미터 값들도 수정하고 툴패스를 계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여기까지는 똑같이 했는데 툴패스 계산을 클릭하지 않고 저장을 합니다. 자동 걸기 저장을 합니다. 자동 걸기는 마이 마크로 파일이라고 해서 mmf라는 확장자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거기에 있는 모델을 가공할 다른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 툴패스를 선택하고 툴패스 계산 클릭하면 계산하니까 안하고 또 자동 걸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와 템플릿 이것을 툴패스 계산만 미룬 채 계속 자동 걸기로 저장을 해서 쌓아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자동 걸기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아까 저장했던 자동 걸기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누르면 그 프로젝트와 그 템플릿을 불러와서 계산 실행하고 프로젝트를 저장해 줍니다. 혹시 아까 저장했던 프로젝트의 템플릿을 사용자가 어떻게 설정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불러오기를 하면 그 프로젝트와 그때 저장했던 템플릿이 불려 올라옵니다. 확인하고 다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마이 마크로를 가장 기본적으로 툴패스 계산시키는 그런 방식과 자동 걸기의 세 가지 방식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마이 마크로 사용 방법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부분과 툴패스 입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 대상은 전극을 가공할 것인지 코어를 가공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코어를 선택하면 가공 시 블럭의 Z 최대값과 블럭의 XY 연장값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전극을 선택하면 역시 블럭의 Z 최대값과 세팅단 높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전극의 경우에는 블럭의 XY 연장값은 공구에 따라서 자동 계산합니다. 블럭의 최대값은 절대좌표 Z 얼마라고 입력해 줄 수도 있고 모델 최고점보다 얼마 위 라는 증분 개념으로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된 값들은 아래 툴패스를 계산할 때 모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는 툴패스를 입력합니다. 한 줄이 하나의 툴패스입니다. 입력 내용을 보면 공구와 가공 방법, 가공 조건, 바운더리 설정, 그리고
툴패스 생성 후에 my 마크로가 추가로 그 툴패스에 대하여 행할 수정값들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등호선 가공 2개에 대해서 입력하면 툴패스 생성 후에 my 마크로가 요 툴패스들은 Z로 플러스 0.0이 살짝 들어줍니다. 그룹에 같은 문자의 값을 입력하면 같은 문자끼리 툴패스를 어펜드 시켜줍니다. Z자리에 값을 입력하면 툴패스 생성 후에 코어 같으면은 코어 바닥에서 3mm 위, 정극 같으면 정극 세팅단 윗면에서 3mm 위 되는 증분치 개념으로 툴패스를 잘라줍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면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한 줄 내에서 한 칸 혹은 여러 칸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3번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혹은 키보드 입력하는 경우에는 한 줄 내에서 한 칸 혹은 여러 칸을 선택하고 키보드로 입력하면 동시에 입력되는데, 입력 도중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모두 삭제돼서 처음부터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에 마우스 3번 버튼을 눌러서 입력해야 하는 열은 이 열들입니다.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열은 이 열들입니다. 표시는 여러 줄 해놨지만 실제 입력할 때에는 항상 한 줄 내에서만 선택하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살려유 측벽과 살려유 바닥 두 열은 동시에 선택하고 키보드로 입력해도 입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XY 피치와 Z 피치 열은 두 열을 동시에 선택하고 입력해도 입력이 됩니다. 등호선 같은 경우에는 Z 피치, 라스터 같은 경우에는 XY 피치만 실제로 사용하지만 입력은 모두 다 해주셔야 합니다. 가공 방법은 추가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후에 마우스 2번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나타납니다. 등호선 부드럽게 값을 주고 적용하면 그 값이 수정됩니다. 모두 적용을 클릭하면 선택된 칸 중에서 가공 방법이 같은 그런 칸의 파라미터 값을 수정해 줍니다. 이 창을 빠져나오려면 창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측벽 살려유와 바닥 살려유도 선택하고 마우스 2번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나타나는데, 역시 이쪽에 있는 적용키를 클릭하면 정삭 살려유 1이라고 되어 있는 살려유를 수정해주고 모두 적용하면 중삭 이것들을 모두 찾아서 해당되는 툴패스의 살려유를 여기에 입력된 값으로 한꺼번에 바꿔줍니다.
가공 방법은 똑같은데 방정 갭만 바뀌었을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빠져나올 때는 창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하면 빠져나옵니다. 지금까지 툴패스 입력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애매한 용어나 값들에 대해서 몇 가지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잔삭은 참조 툴패스를 필요로 하는데 마이마크로에서는 해당 황잔삭의 참조 툴패스는 위로 올라가면서 처음 만나는 황삭이나 다른 황잔삭을 참조 툴패스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요 바로 위에 있는 툴패스, 황삭 툴패스가 이 황잔삭의 참조 툴패스가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복사, 그리고 빈칸 삽입, 배경색 변경, 툴패스 위치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황잔삭은 위로 올라가면서 처음 만나는 황삭, 요 툴패스를 참조 툴패스로 이용하게 되겠고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 황잔삭은 위로 올라가면서 처음 만나는 황잔삭, 이 툴패스를 참조 툴패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가공 방법 등고선에 보면 0.05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등고선 부드럽게 값입니다. 0일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라스트에서 0은 가공 각도입니다. 코나 펜슬에서 이 숫자는 코나 펜슬의 최대 각도 값을 의미합니다. 이 각도보다 완만한 범위에서 펜슬을 구합니다. 세팅단에서 이 숫자는 항상 붙어 있는데 이 숫자는 공구 시작점이 세팅단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지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공구 시작점을 사용하지 않고 파워밀에서 나오는 대로 그랑 사용할 경우에는 0번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Z 자르기에서 입력하는 이 값은 절대 Z값이 아니고 Z의 절대값이 아니고 코아 같으면 코아 제일 밑바닥에서 이 값만큼 위, 정극일 경우에는 정극 세팅단 윗면으로부터 이 값만큼 위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설정에서 보면 세팅단 밑면 살려유, 정극 가공할 때 세팅단 밑면 살려유 황삭 얼마가 있는데 이 값이 세팅단 높이보다 많이 크면, 세팅단 높이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황삭은 세팅단 윗면까지만 실행됩니다. 황삭 시 리딩 램프 높이는 여기에 입력하는 값은
절대 Z값, 그러니까 1mm, 램프 높이가 1mm라는 의미가 아니고 Z 스텝 다운 값의 몇 배.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Z 스텝 다운 0.3, 0.15죠. Z 스텝 다운 값이 0.3이면 램프 높이도 0.3. Z 스텝 다운 값이 0.15면 램프 높이도 0.15 라는 의미의 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설정에서 레스트 바운다리 영역 활장 설정에서 보면 여기에는 다 이전 공구입니다. 이전 공구를 입력하게 돼 있고 레스트 바운다리 구할 때 그 이전 공구 더 두꺼운 부분 얼마만큼 영역 확장해서 레스트 바운다리 구하라 입니다. 공구 직경 공차가 0.05라는 것은 2.95파이서부터 3.05파이까지는 3파이 가지고 계산을 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전 공구 직경 플러스 얼마 플러스 0.1 하면 이전 공구가 3파이면 실제 파워밀에서 마이마크로가 파워밀의 계산을 부탁할 때 3.1파이 짜리 이전 공구라고 생각하고 레스트 바운더리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사용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해서 마이마크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힘 닿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mysolution@철정.com, 홈페이지는 mytoolbar.co.kr